안녕하세요. 왕초보도 덤비는 플랜트 배관 설계 저자 우쿨사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관 도면의 방위 및 방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개념을 좀 짚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해서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방위, 방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방위를 보는 방향이라고, 그 방향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오리엔테이션, 즉 북쪽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이 동쪽이고 어느 방향이 남쪽인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관 등각 투상도, 즉 파이프 아이소메트릭 드로잉을 이야기하죠. 아이소 드로잉이라고도 하고 아이소도면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방위 어떻게 보는 것이냐, 그 방위에 따라서 그 방향은, 도면의 방향은 그 아이소 도면의 방향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짚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면도성, 즉 그 파이핑 플랜이라고 하죠. GAD, 파이핑 플랜 또는 GAD, 제네럴 어레인지먼트 드로잉을 GAD라고 하죠. GAD, 이것들이 주거 평면도인데요. 그래서 평면도에 따른 등각 투상도의 작도, 즉 그 아이소메트릭 드로잉의 작도를 어떻게 하는지, 평면을 기준으로, 플랜 드로잉을 기준으로 아이소 드로잉을 어떻게 표시를 한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위입니다. 방위. 방위는 이 민방위도 아니고 우리 군대에서 말하는 방위가 아니죠. 자, 방위, 방향, 그죠? 방향의 그 어느 쪽에 위치를 나타내는 것인가, 방향, 그죠? 한 기준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위치를 표현하는 것인가 이야기인데, 즉 우리가 말하는 그 방위는 북쪽 기준입니다. 북쪽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숫자 4의 형상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북쪽을 그 위쪽에 이렇게 n이라 표시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 4의 형상은 이렇게 좀 그 숫자 4의 형상처럼 이렇게 바로 서 있지만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명할 때 제가 그리는 것이고요. 달리 그리면은 옆으로도 이렇게 눕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눕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보는 방향이 이쪽만, 그 위쪽만 북쪽이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시계 반대 방향, 그죠? 시계 반대 방향, 이쪽이 90도 돌린,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린 이 방향이 북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은 반대쪽도 90도일 수도 있죠. 반대쪽도 북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어느 쪽이, 내가 보는 방향이 뭡니까? 시계로 봤을 때 12시 방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계로 봤을 때 저녁 9시나 뭐 오전 9시 방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시 방향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6시 방향일 수도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그 기준, 즉 북쪽 기준으로 어디를 잡을 것인가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6시 방향이 북쪽이면은 결과적으로 이 밑에가 n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방위를 칭하는 것이 됩니다. 방위.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주의할 것은 잠시만요. 자, 주의할 것은 이 사자라는 형상을 그대로 시계의 그 반대 방향, 그러니까 즉 12시에 마이너스 90도 방향 이쪽으로 돌릴 것 같은 경우는 이 형상을 90도로 이렇게 형상을 돌려야 됩니다. 돌리게 되면 이 사자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자가 눕혀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려놔 놓고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리면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걸 돌리면은 살짝 이렇게 눕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린다 이 말입니다. 자, 뭐 우리가 사람이 그리다 보면은 몰라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 북쪽을 적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있고 뭡니까 뭐 설령 이렇게 적었다 손치더라도 북쪽이라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 북쪽 방위 표시, 방위의 그 4차 표시는 틀렸다 손짓은 이제 북쪽은 이해하지만, 이해를 하지만 사람들, 이거 북쪽이라고 생각했구나, 이걸 잘못 그렸구나, 뭡니까, 뭐, 찝지는 않더라도, 북쪽에 이해는 하지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계 방향이 90도로 방향을 이렇게 돌렸을 때, 이 방향이 그 이스트가 된단 말입니다. 시계 방향이 90도로 돌리면은, 이게 이스트가 되거든요. 이 90도로 돌렸을 때 이게 이스트가 되는데, 이게 뭡니까 형상이 다른 그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시라. 예. 자, 이렇고요. 방위는 이렇습니다. 방위는 그렇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방위별 방향입니다. 자, 조금 전에 잠시 이 1번 넘어오기 전에 이야기인데, 이 방위에 따른 방향입니다. 방향인데, 자, 북쪽이 항상 그 사자의 그 꼭대기 영도 방향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쪽이 그러니까 시계 마이너스 90도 방향인 그 9시 방향이면 이 사의 꼭대기 쪽이 북쪽이 됩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동쪽은 어느 곳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동쪽은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면은 동쪽이다. 90도를 돌리면은 무엇이 된다? 동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꼭 암기를 하십시오.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십시오. 시계 방향,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이스트다. 그게 뭐 동쪽이 된 말입니다. 동쪽.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이해를 하면은 서쪽과 그 남쪽은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왜? 북쪽의 반대 방향이 잘못 찍었네요. 북쪽의 반대 방향이 당연히 서쪽이죠. 서쪽이고, 사우스라 그러죠. 사우스고, 그 다음에 동쪽의 반대 방향이 웨스트 해가지고 서쪽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곳이 사우스가 남쪽, 그 다음에 동쪽의 반대 방향인 웨스트가 서쪽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옆에 거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계로 봤을 때 9시 방향이 북쪽일 때 거기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시키면은 그곳이 이스트가 된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 이스트의 반대쪽은 웨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노스의 반대쪽은 사우스가 되죠. 그죠? 남쪽.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쉽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시계 그 반대 방향, 아니 북쪽이 그 6시 방향 쪽에 있다고 합시다. 6시 쪽으로 있다고 합시다. 이 북쪽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있는데 너무 길게 꺼내 숫자를 좀 이렇게 짧게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동쪽은 어디다?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을 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시계 방향은 이렇게 되죠. 그죠? 90도. 이 90도 방향이 무엇이다? 이스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트면은 이스트 반대쪽은 뭐다? 웨스트다. 웨스트가 됩니다. 자, 웨스트가. 그리고 북쪽의 반대 방향은 사우스가 된다. 이게 남쪽이 되죠. 그죠? N은 북쪽. 그죠? N은 북쪽이고, 그 다음에 W는 서쪽. 그 다음에 E는 동쪽. 이렇게 됩니다. 이스트. 그래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금방 그 방향을, 북쪽을 기준으로 방향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은 무엇이다?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면 그것이 이스트가 된다. 나머지는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서쪽과 남쪽은요. 자, 이것이 방향입니다. 방향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아이소 즉 배관 등각 투상도의 방향의 방향을 볼 것인데요. 이 아이소 즉 아이소메트릭이죠. 메트릭 드로잉의 방향을 찾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십자가 있으면은 수평으로 기준입니다. 수평으로 봤을 때 수평이 가로와 세로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와 세로가 있습니다. 예, 가로와 세로가 있으면은 이 수평을 기준으로 가로 부분은 여기서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가로 부분은 여기서 30도 들어 올린다 보시면 됩니다. 30도 각도를 들어 올리면은 요게 이것이 가로 방향이 됩니다. 가로 방향. 방향이 됩니다. 그럼 여기 세로 방향이 있죠. 이게 또 수평선이죠. 그죠? 수평선입니다. 이 수평선은 여기서 30도 들어 올리는 것. 30도 들어 올리는 것. 이 각도가 세로 방향의 수평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방금 스타트를 여기서 했어. 1번 하고 여기까지 이제 2번 도달했다 봤을 때요. 그럼 3번에 이렇게 도달한다 봅시다. 3번 아래지만 이게 우리 말 세로의 수평선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의 제가 출발을 여기서 왼쪽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이 왼쪽 수평선에서 아이소 방향을 봤을 때 3도 들어올린 이 부분, 이 경사선이 여기 1번이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종종 갑니다. 가서 어디로? 여기까지 오죠.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죠. 2번. 그 다음에 3번은 2번에 3번 같잖아요. 그럼 이거 세로 방향은 2번에서 3번 이렇게 갑니다. 3번. 이렇게 가서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3번부터 출발할 수 있죠. 3번이 세로선부터 해서, 즉 아이소를 굳이 수평선, X축, X축을 먼저 해라는 법은 없잖아요. Y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Y축을, 여기 X축이라 하면은 Y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Y축을 먼저, 아이소를 먼저 그렸다 합시다. 그러면 3에서 2로 가는 거죠. 그럼 3에서 2로 가는 거죠. 3에서 2로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3에서 2로 이렇게 가죠. 가고 그 다음에 2에서 1 가죠. 2에서 1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되는데, 이 가로와 세로의 수평선은 여기 아이소 방향으로 봤을 때 이 선에 30도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30도입니다. 이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핵심이고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한 것이고, 무조건 이렇게 V자 형상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아이소를 그리겠지만, 그때 나오겠지만, 이 형상이 아니고, 가로는 이 선이 되고, 세로는 이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요.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여기가 30도다. 이 말입니다. 30도, 여기도 30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뭐 여기까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쉽게 설명하기, X축은 왼쪽에서 출발할 때 봤을 때 Y축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이 방향을 제가 기본만 설명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가로와 세로의 수평선, 수직선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 사이의 각도가 몇 도? 120도 또는 이 각도 몇 도 합치면 몇 도죠? 60도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벌어진 각도는 그게 기본입니다. 자, 이것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평면상에서 XY가 있는데 Z 방향이 어느 쪽이냐면은 Z 방향은 아래로 떨어진 배관이 되겠죠. 또 반대로 보면은 위로 올라온 배관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 올라온 배관인데, 위로 올라온 배관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온 배관은 이렇습니다. 배관이 가로 세로 있으면은 위로 올라온 배관은 평면상 도면 그릴 때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예,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서 이렇게 우리 뭐 빗금칠을 하긴 하는데, 빗금칠 또는 뭐 태극마크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냥 쉽게 그냥 빗금칠로 할게요. 요것은 배관이 그 수직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는 표시입니다. 위로, 예,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요 위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표시한 것은 위에서 수직 라인입니다. 아래로 이렇게 한 거죠. 요게 Z 방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Z 방향입니다. 자, 밑에서 봤을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온 부분이 될 수 있고, 지금 제 눈에 봤을 때는 위에서 기준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갔다 말이에요. 그게 Z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수평선은 이 수평선 있죠. 세로 수평선 기준으로는 밑에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아래에서 위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Z 방향이 됩니다. Z 방향이 되는데, Z 방향 X도 마찬가지, Y도 마찬가지, Z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은 X, Y, Z만 이야기할게요. 플러스 방향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기준해 볼게요. 자, 요걸 기준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이 아이소도면 기준했을 때 1번에서부터 3번으로 갈 때요. 그러면은 이 3번으로 가서 밑으로 그 수직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4번이 되겠죠. 예. 4번이 되겠죠. 그 끝부분이 4번이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가느냐. 1번에서 2번과 2번, 3번 같은 요 끝에서 아래로 간다 말입니다. 이렇게 라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4번이다. 예. 그러면은 이 형상이 요렇게 아이소 도메인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다른 형상으로 그러면은, 다른 색깔로 칠하면은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그리고 3번에서 4번 떨어지는 것. 요것이 이 왼쪽에, 네, 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평면상의 표현을 아이소메트리로 그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린 것이고요. 자, 요 밑에 거 볼까요? 요 밑에 봤을 때 이것도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1번이라 합시다.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 왼쪽이 1번이고 오른쪽 가면 2번. 그 다음에 이 수평선 중에 세로로 가는 여기서 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건 3번이라 합시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데,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아이소로 한번 요거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면은, 자, 1번에서 2번 가고,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 가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수직선을 껐습니다. 이것이 그 이야기하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간 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번, 여기서 쭉 출발해서 2번으로 갔죠. 2번으로 가서 30도 들어올린 이 방향이 있죠. 이 방향. 네. 이 방향이 끄트머리가 끝 지점이 꼭 지점이 3번.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갔기 때문에 이 끝점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끝 지점 여기가. 예.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은 그 방위를 안 정해놓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방위를 정해지면 이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기본만 설명했단 말입니다. 자,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위를 정해놓고 한번 도면 한번 평면상에서의 평면도와, 그리고 또 마지막이 몇 번이죠? 4번입니까? 3번 했고 4번이네요. 4번 평면상 방위가 있고요. 예. 평면상의 그 배관 도면을, 평면도를 어떻게 아이소메트릭 드로잉으로, 그죠? 등각조상도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그리느냐 이 말입니다.
방위가 있다가 했죠. 방위가 존재합니다. 방위가 존재한다. 방위가 있다는 것은 북쪽을 지정을 했다 말입니다. 북쪽을 지정을 했다. 북쪽을 지정했다 말입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1번 한번 평면도상입니다. 평면도상 방위를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영도 방향이지 이러면 그죠? 요 위쪽이 북쪽입니다. 이럴 때에 제가 배관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떨어져 봅시다. 이렇게 떨어졌다 봅시다. 자, 출발을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아래 떨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이소 방향으로 어떻게 그릴 것인가 말입니다. 자, 아이소 방향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좌상 30도 벌어진 것, 우상, 우상이죠.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막 잘못 그릴 때가 나옵니다. 자, 우상으로 30도 이 두 가지 방향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는데 가능하면은 이 평면도상 북쪽이 평면도상 빨간 걸로 적을게요. 잘 들으세요. 평면상의 북쪽이 그 시계의 12시 방향, 시계 12시 방향, 이쪽 방향이죠. 방향이거나, 그리고, 시계의 9시 방향, 이 북쪽일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 좌상, 왼쪽 상을 이야기하면 좌상이라는 게, 왼쪽 상으로 그 아이소 도면상의 북쪽 표시를 하는 게 덜 헷갈린다, 그리고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상 같은 경우, 우상이죠. 우리 우상은 잘 안 쓰는데 여기서 이 우상은 이 평면상의 북쪽이 왼쪽, 그러니까는 즉 그 시계 3시 방향 있죠. 일대 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평면상의 북쪽이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6시 방향. 이럴 경우는 북쪽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북쪽을 여기 이제 조금 갈등이 되죠. 갈등이 되는데 이럴 때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되,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좌상을 우리가 많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또 좌상을 가시라, 좌상으로 붙어보라.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시계 3시 방향이죠. 3시 방향. 3시 방향 말고는 다 좌상으로 그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설계자가 아이소메트릭 도면상에 북쪽을 정해놓고 할 때 이야기입니다. 설계자가. 그러면 고객이 지정할 경우가 있어요. 발주처에서. 그럴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라. 발주처의 지시라는 주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발주처가 좌상을 해달라면 좌상을 해주시고, 그 다음 우상을 해달라면 아이소를 그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발주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방향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발주처 주문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방식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저기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3시 방향인 북쪽만 아이소메트릭 우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좌상으로 그려버려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쪽에 지금 북쪽이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12시 방향입니다. 12시 방향이고, 자, 이 평면도상의 배관도를 아이소 도면으로 그릴게요. 자, 아이소 도면을 그리는데, 아이소 도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쪽은 좌상으로 그리면 좋겠죠. 좌상으로 아이소를 그립니다. 색깔을 좀 바꿉시다. 파란색으로 이 북쪽을 이렇게 표시를 해놔놓고, 이 사자는 좀 이상한 사자 그냥 그린다 봤을 때 이렇게 여기서 30도의 각도 올라간
표시입니다. 이게 30도 예, 올라온 표시를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자, 이 좌상으로 그릴 때 한번 따라가 그려봅시다. 자, 1번. 제가 1번을 먼저 적어 놓을게요. 여기 동그라미 1번 A를 할까요? A가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을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B에서 밑으로 그 세로로 가는 것을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에서 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에서 아래로 떨어진 부분을 예, 다운된, 이거 다운이죠, 다운된 부분을 E라고 합시다. 다운이. 예. 다운인데, 자, 왜 이렇게 A, B, C, D, E를 적느냐면은, 처음에 아이소메트릭 도면을 그릴 때, 기준을, 기호를 하나씩 적어 놓고 하면 덜 헷갈립니다. 왜? 아이소 그릴 때도 A에서 B 가는 것을 그린 부분을, 예, 이해를 하고, 명기를 해 놓으면은, 안 헷갈립니다. 근데 안 적어놓고 A, B를 안 적어놓고 하면은 내가 어디서 그렸지? 어디까지 그렸지? 헷갈립니다. 지금 도면은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도면이 복잡해지면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히시는 단계에서는 복잡한 도면 연습하는 부분에 이전에 이런 짧은 구간의 평면도를 아이소로 그릴 때도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기호를 적어 놓고 하면은 그리는데 오류를 덜 범한다 이 말입니다. 자, A에서 B로 갑니다. A에서 B로 가는데, 자, 그러면 왼쪽에서 내가 그냥 A에서 B로 출발했죠. 여기를 제가 A라고 적어 놓을게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이거 지우고, 왜냐면 A를 여기다 딱 내가 적었습니다. 자, 적었으면은, 자, 아이소를 그려야 되겠죠? 아이소를 그리는데, 자, 이 지점을 기준 수평에서 30도 들어 올려야 되겠죠? 들어 내려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은, A는, 여기서 방위로 봤을 때는, 서쪽이 됩니다. 서쪽. 여기가 서쪽이 됩니다. 서쪽. 그 다음에 이쪽은요. 이 오른쪽으로 B로 가는 부분은 뭐가 됩니까? 동쪽이 되죠. 그죠? 그러면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 북쪽이 이쪽 있잖아요. 이쪽이 북쪽이잖아요. 그죠? 이쪽이 북쪽이잖아요. 그죠? 이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북쪽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서쪽이 이쪽 방향이 되면 이쪽 방향. 그러면 여기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여기 A가 A에서 B로 간 겁니다. B로 간 겁니다. 이게. 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요 북쪽 방향, 여기가 이 시계 방향을 90도가 이스트라고 했잖아요. 이스트니까 이 이스트 반대 방향이 서쪽 가면 더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방향으로 가면 이 수평에서 30도 들어 올린 이 부분이, 예, 30도 들어 올린 이 부분이 이렇게 경사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웨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된다? 이스트가 된다 말입니다. 자,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는 세로 부분이죠. 그죠? 그럼 이거 Y축인데, 자, B에서 C로는 B가 이스트인데, C는 방향이 어느 방향일까요? 북쪽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게 당연히 무슨 방향? 남쪽이 되죠. 사우스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이소 방향 봤을 때 이 북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 반대쪽 이쪽이 이래 내려가면 사우스 되겠죠. 그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30도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이, 예, 맞잖아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 된다. 이것이 뭐다? C 지점입니다. C 지점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남쪽이 된다. 사우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사우스 C에서 D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우스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동쪽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죠? 이스트, 이스트입니다. 그러면 사우스에서지만, 사우스에서 이스트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사우스에서 끝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점은 방향상으로는 다시 서쪽이 됩니다. 서쪽. 서에서 동으로 가는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알고 보면. 예. 여기 위에서 B지점에서는 아래로 세로로 떨어진 부분은 이스트에서 남쪽으로 간 건 맞지만, 사우스로 간 건 맞지만, 여기는 다시
그 가로 방향으로 그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입니다. 웨스트에서 그 이스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아이소 방향 봤을 때 여기서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가면 다시 어느 쪽으로? 이렇게 30도 경사지가 올라가는 이 부분이 이스트가 되는 거죠. 예, 맞죠? 예. 여기가 웨스트니까. 예. 자, 그러면은 여기는 다시 예, 또 웨스트가 하나 생기는 거죠.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D 지점은 이렇게 D가 되는데 이것은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간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D에서 어디로? 아래로 위로 가잖아요. 그죠? 아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여기서 봤을 때, 이 도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가는 도면 표시입니다. 배관기호 표시는 뒤에 설명을 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 배관기호 표시를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예. 여기 있나? 다음 시간 아니고 그 뒤에, 그 뒤로 더 가야 되겠네. 더 가야 되지만, 그 뒤로 가면은 이 설명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하시고 이해를 하시라면, 자,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그 뭡니까? 배관 표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아이소에서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림의 라인이 그려진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간 것. 요 지점이 2가 됩니다. 2가 되는데, 자, 여기서 아까 이스트로 끝났지만 여기 다시는 위면은 뭐 업이라 합시다. 업에서 다시 다운으로 간 겁니다. 다운으로. 예. 이겁니다. 이게 다운 2이다. 이해가 됩니까? 한번 이 설명을 참조로 포인트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설명? 이 설명을 참조로, 예? 이 설명을 참조해서 이렇게 아이소메트리를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더 해볼게요. 두 번째 2번 두 번째 케이스. 일단 제가 저기 좌상만 합니다. 우상은 다음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우상 아이소메트리 그리는 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좌상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북쪽을, 평면조상의 북쪽을 이쪽으로, 네?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그럼 북쪽이 n이, 그 9시 방향이 n이 되겠죠? n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상황에서, 자, 똑같은 저 위에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서 평면도입니다. 배관 평면도 왼쪽에서 오른쪽 갔다가 또 세로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갔다가 배관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자, 이 부분을 A점, B점, 그 다음에 C점, 여기 D점, 그 다음에 D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는 다운 2, 그죠? 예. 이 지점, 다운. 예. 떨어진 부분을 2라고 합시다. 자, 이럴 때에 아이소상의 좌상. 아이소메트리로 한번 그립니다. 아이소메트리 그리면은 똑같이 이렇게 30도 턴 북쪽 기호를 표시를 이렇게 해서, 네, 북쪽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갑니다. 자, ASB, 여기 보면 ASB죠. ASB는, 자, 북쪽이, 저거 뭡니까? 9시 방향, 그러면 여기가 북쪽이, A가 북쪽에서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북쪽에서 남쪽. 자, 여기가, 색깔이 안 바뀌었네. 여기가 북쪽이었어요.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가버립니다. 갔잖아요? 이 말입니다. 북쪽이 남쪽으로 갔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아이소로 그리면은 북쪽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 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점점 보면 여기 30도 들은 거죠. 이렇게. 예. 그 모음종이로 많이 그려 보셔야 됩니다. 우리 30도를 그러니까 대충 그리면 헷갈리니까 모음종에다 그리는 게 좀 그리는 게 이쁘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음종이로 이렇게 그려 보시면 된다. 자, 이래 되면은 이 북쪽에서 A 지점이 북쪽에서 어느 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잖아요. 그죠? 남쪽으로 B 지점 갔잖아요. B 지점.
B 지점 가면은 이게 남쪽이 된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왔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아래로. 이게 세로선이지, 아래라는 게. 이 세로선은 방향을 봤을 때는 이 시계 방향이 90도, 90도 여기 방향이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트에서 C 방향 어디로? 웨스트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스트에서 웨스트로 이렇게 간 겁니다. 예.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소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아이소상 이스트는 이겁니다. 여기 이스트입니다. 여기가 이스트니까는 결국은 이스트에서 웨스트가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됩니까? 이 선은 뭐 길든 짧든 그거는 본인이 도면 작도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최소 기반 지점 수 정도로 그리면 됩니다. 눈에 잘 띄고. 자, 이래 됩니다. 요것이 30도죠. 또 그죠? 이래. 땅. 이것이 뭘 잘못했나? 오씨, 내가 좀 바꿨구나. 조금 다시 좀 정정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방향? 예, 이게 30도다. 이게 30도 그죠? 예, 30도 됩니다. 자, 이 30도가 자 B 지점에서 어디로 이 수평을 봤을 때 그 세로 C로 갔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이스트에서 웨스트로 갔다. 이스트, 여기 이스트니까 결국 B 지점이 이스트에서 어디로? 이 웨스트로 간다는 말입니다. 웨스트. 그러면 여기가 무엇이 된다? 네, 이 지점,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바로 C 지점인데, 예, 웨스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웨스트가. 자, 이스트 이렇게 되죠. 이렇게 웨스트로 이렇게 하죠. 되고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보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 겁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 거 맞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 C는 다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남쪽으로. D 쪽이 남쪽이죠. 그럼 D 이거는 이 지점은 남쪽이 된다. 사우스. 자, 그러면 여기서 북쪽이 남쪽은 왼쪽이면 다시 아래로 되잖아요. 아이소 방향에서는. 예.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간 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북쪽이 요 C 지점은 다시 이제 북도 되죠. 그죠? 북에서 어디로? 남으로.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면은 귀순을 한 거네요. 자, 북쪽에 남쪽으로 이 지점이 D 지점이 되는 거죠. D 지점이 돼서 이게 남쪽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사우스. 자, 그 다음에 이 평면상에서 어딥니까? 위에서 아래로 딱 떨어졌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다운이. 그죠? 그러면은 이 말입니다. 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선이 떨립니다. 배관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이 지점이 된다. 이 지점. 이것이 뭐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라인이다 말입니다. 아래로 떨어진 라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소 지금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들었는데요. 그 평면도상의 북쪽이 시계 방향 봤을 때 12시 방향이냐, 아니면은 그 평면도상의 북쪽이 시계 방향 봤을 때 90도 방향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같은 그 아이소 좌표상에, 예? 북쪽이 하더라도 아이소 상에서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다. 작도하는 형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이걸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이걸 설명한 거다. 그래서 이 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시계 방향으로 그 9시 방향일 때는 이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그 평면상 시계 방향이죠. 그 12시일 때는 이 영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북쪽 방이, 평면도상의 북쪽 방에 따라서 아이소는 형태가 달라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모형적으로 그려보라고 한 게 무엇이냐, 요겁니다. 이런 것도 다 각도가 이렇게 수평에서 30도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수평에서 3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합치면 60도죠. 그죠? 수평에 30도 위로 30도 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지금 어느 정도 배관점을 좀 그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이소를 이렇게 뭐 대충 그려도 형상이 좀 조금 어느 정도 이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그 펜으로 그려서 이런데 전자펜으로 그려서 이런데 실제로 연필이라든지 볼펜으로 그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이쁘게 나오죠. 나옵니다. 이걸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처음 그려보는 사람들은 연필 잡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도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그리다 보면 이상한 형상 나옵니다.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상한 형상 나옵니다. 이렇게 연습하기 시작하면은 아이소가 참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초짜로 보입니다. 배우기는 초짜긴 하지만, 배울 때는 초짜긴 하지만, 그림 형상 이렇게 나오면 진짜 초짜로 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는 종이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한번 그림 방향을, 각도를 찾아보면, 모는 종이에 보면은, 사선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끊는 게 보기가 이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방위와, 그리고 또 배관배 지도상에 방위가 있으면 그 방향은 또 북쪽을 기준으로 동쪽은 어디냐를 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배관 등각 투상도에 따른 방위 방향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배관 등각 투상도에 따른 방위 방향도 설명했다. 그게 이거죠. 배관 등각 투상도에 따른 방위 방향. 이것은 북쪽 방향을 안 정해놓고 그냥 XYZ 축만 갖고 설명한 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북쪽 방향, 방위를 정해놓고 평면도에 따른 등각 투상도의 작도인데 북쪽 방위를 정해놓고 정해놓고 이제 아이소를 그려본 겁니다. 그려본 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그려본 것이고요. 여기서 뭐 특별한 주머니, 발주처에 주머니 없는 한 그냥 우상, 그 우상은 평면도상의 시계의 세시 방향 빼놓고는 다 좌상으로 아이소를 그려버려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간단한 설명이 거의 40분이 넘었거든요. 알고 보면은 아이소는 2개밖에 안 그려봤어요. 2개밖에 안 그렸거든요. 안 그렸는데 이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것이 한 40분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데도 40분이 걸려가지고 이해를 시켰는데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죠? 나중에 실제 우리 책에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작도가 있습니다. 그죠? 작도 유형별로 작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작도에 대한 대로 그리면은 시간이 처음에 할 때는 좀 많이 걸리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설도 해놨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통 30분 안에 끝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도 40분 이상 제가 지금 화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그 배관 설계, 즉 플랜트 배관 설계 기초책을 제가 발간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배관쟁이들 위주로, 그리고 또 배관쟁이가 뭐 설계자도 있고 현장 시공자도 있지만, 그리고 배관 용접사라든지 용접사라든지 배관 검사원, 그리고 뭐 시공 관리자들 이런 분들 위주로 책을 볼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수백 부밖에 찍지는 않았거든요. 뭐 수천 부 찍은 그런 베스트셀러, 수만 부를 찍을 만한 베스트셀러의 작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제가 만든 책인데, 수백 부를 찍다 보니까 이게 수백 부가 수개월 만에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려가지고 제가 인쇄는 아직 다 받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인쇄도 대부분 그 90% 이상은 다 제가 받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 줄 알았으면은 좀 수요 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해서 한 최소한 1000단위 이렇게 이상을 제가 발행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았는데, 제가 기술 서적들은 과학지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한 사람 위주로 본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좀 너무 작게 발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덕분에
제가 책을 아주 수월하게 다 판매를 했고요. 혹시 뭐 필요하신 분이 주변에 있다든지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그 연락을 주시면은 그 배관 정복이라든지 그 베지사 이런 데 보면은 제가 그 책 그 저자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댓글이라든지 쪽지를 주시면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을 그 들고 있는 그 중에 그 뭡니까 배포를 할 수 있는 수량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선물용을 제가 아니면 제가 소장용을 일부 비치를 소장을 간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책을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즐겁기 바랍니다. 화이팅 합시다.